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반찬으로 자주 드시는 연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달달한 연근조림 좋아하세요? 시장에서 사오시거나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이건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연근은 그냥 뿌리 채소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피 멈추는 약으로 쓰였던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더 놀라운 건 생으로 먹는 연근과 익혀 먹는 연근이 완전히 다른 효능을 낸다는 겁니다. 같은 연근인데 말이죠. 그리고 설탕 넣고 달게 졸인 연근은 건강식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근이 왜 지혈과 혈관 안정에 특별한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서 많이들 실수합니다. 그냥 연근은 피를 맑게 해준다 이렇게만 아시는데 정확히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모르시죠? 연근의 핵심 성분은 타닌입니다. 타닌 들어보셨나요? 감이나 녹차에 들어있는 떫은 맛 성분인데요. 연근 자르면 단면이 금방 갈색으로 변하죠. 바로 그게 타닌입니다. 이 타닌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 벽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굳게 만들어서 어디 상처나서 피가 날 때 지혈이 빨리 되도록 돕습니다. 옛날 한의학에서는 코피 날 때, 치질 출혈 있을 때 생연근즙을 처방했습니다. 민간요법이 아니라 성분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타닌은 생으로 먹을 때 가장 효과가 강합니다. 열을 가하면 구조가 변하면서 지혈 효과가 약해집니다. 그럼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건 뭐냐? 연근의 비타민C입니다. 레몬보다 많아요. 비타민C는 혈관 벽을 만드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 드시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터지기 쉬워지는데 연근의 비타민C가 이걸 막아줍니다. 정리하면 타닌은 급성 출혈을 멈추고 비타민C는 평소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연근이 혈관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겁니다. 자, 이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같은 연근인데 생으로 먹느냐, 익혀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생연근은 타닌이 온전히 살아있어서 지혈 효과가 강하고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코피 자주 나는 분, 잇몸 출혈 있는 분, 치질 출혈 있는 분, 몸에 열 많은 분들한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발 찬 분, 소화력 약한 분, 설사 자주 하시는 분들은 생연근 드시면 배 아프거나 설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근을 익히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타닌이 변해서 떫은 맛도 줄고 지혈 효과도 약해지지만 대신 먹기 편해집니다. 전분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잘 되고 차가운 성질도 중화됩니다. 그래서 소화기 약한 어르신들도 익힌 연근은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끈적한 성분인 뮤신이 잘 나와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장 운동을 돕습니다. 정리하면 출혈 문제 있거나 열 많으면 생연근, 소화력 약하거나 기력 없으면 익힌 연근입니다. 본인 몸 상태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연근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연근은 피를 맑게 해준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근이 하는 일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지 혈액을 정화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연근은 염증을 없앤다. 연근이 염증에 좋다는 연구는 있지만 연구실 실험과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건 다릅니다. 연근 반찬으로 염증이 확 줄진 않습니다. 셋째, 연근은 변비에 무조건 좋다 반만 맞습니다. 익힌 연근은 장 운동에 좋지만 생연근은 오히려 변을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비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익힌 연근만 드세요. 넷째, 연근은 가벼운 채소다. 이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연근은 감자처럼 전분이 많습니다. 많이 드시면 밥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설탕 조림은 밥 한 공기 가까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나한테는 연근이 도움될까? 조심해야 할까?
도움이 되는 경우부터 말씀드리면 잇몸 출혈이나 코피 자주 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생연근즙을 하루 소주잔 한 잔 정도 식후에 드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도 도움되는데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만입니다. 소화력 약해서 속 더부룩한 분, 변비 있는 분들도 익힌 연근이 좋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실수합니다. 병원에서 신장 나쁘다는 이야기 들으신 분 계시죠? 크레아틴인 수치 높다고 들으신 분? 연근은 피하셔야 합니다. 연근에 칼륨이 많은데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을 몸 밖으로 못 내보냅니다. 그럼 혈액 속에 칼륨이 쌓여서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당뇨 관리 안 되는 분도 조심하세요. 연근은 전분 덩어리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전분은 그대로고 익히면 더 빨리 소화돼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특히 설탕 조림은 절대 안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은 한 번에 손바닥 절반만 드시고 설탕 조림은 입에도 대지 마세요. 피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와파린 같은 약이요. 심장이나 뇌 때문에 드시는 거 있죠. 연근의 탄닌은 반대로 피를 굳게 만들어서 약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요리할 때 소금 조심하세요. 연근 자체는 소금기가 없는데 간장 많이 넣으면 짠 음식이 됩니다. 시판 연근 조림은 엄청 짜요. 고혈압 있으신 분은 절대 사 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만드실 때도 간장 최소로 쓰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달달한 연근 조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시장이나 반찬 가게 연근 조림 집에서 만드는 것도 대부분 설탕이나 물엿이 듬뿍 들어갑니다. 윤기나고 달콤해야 맛있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첫째,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연근 자체도 전분인데 설탕까지 더하면 흰쌀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어르신들은 인슐린이 잘 안 나와서 한번 오른 혈당이 쉽게 안 내려옵니다. 당뇨 위험 높아지고 이미 당뇨 있으면 조절 안 됩니다. 둘째, 영양 없이 살만 찝니다. 설탕은 열량만 있지 영양소는 없습니다. 밥 반 공기를 더 먹는 셈입니다. 셋째, 연근의 좋은 성분을 망칩니다. 설탕 많이 넣고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다 파괴됩니다. 연근의 장점이 사라지는 거죠. 넷째, 튀김은 더 위험합니다. 열량이 두세 배 올라가고 나쁜 기름까지 먹게 됩니다. 오래된 기름에 튀긴 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탕 빼세요. 꼭 단맛 내고 싶으면 양파나 대추 넣으세요. 튀김 대신 굽거나 에어프라이어 쓰세요. 가장 좋은 건 찌거나 삶는 겁니다. 참기름 조금, 소금 약간이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근 먹으면 건강 수치가 실제로 어떻게 변할까요? 혈압은 연근의 칼륨이 소금 배출을 도와서 간접적으로 도움됩니다. 하지만 연근만으로 혈압이 확 떨어지진 않습니다. 약을 대체할 수 없어요. 혈압약은 계속 드시고 연근은 보조로 드시는 겁니다. 혈당은 연근이 올립니다. 전분이 많으니까요. 특히 익힌 연근, 설탕 조림, 튀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당뇨 있으신 분은 연근을 혈당 관리 식품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한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위장은 익힌 연근이 대부분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끈적한 성분이 위를 보호하고 섬유질이 장을 돕습니다. 단, 기름에 튀긴 건 위에 부담이고 역류성 식도염 있으면 피하세요. 콜레스테롤은 연근이 특별히 낮추진 않습니다. 섬유질이 조금 도움되긴 하지만 모든 채소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튀기거나 설탕 넣으면 중성지방 올라갑니다. 결론은 연근은 약이 아닙니다. 건강 수치를 극적으로 안 바꿉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요리하느냐입니다. 설탕 많이 넣고 짜게 졸이면 해가 되고 심플하게 찌거나 삶아서 적당히 드시면 도움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찐 연근입니다. 가장 추천합니다. 연근 껍질째 씻어서 엄지손가락 두께로 썰고 찜기에 20분 찝니다. 참기름 조금, 소금 약간 뿌려 드세요. 영양소 그대로 살아있고 소화 편하고 연근 본래 맛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손바닥 한 뼘이 적당합니다. 두 번째, 연근차입니다. 출혈 문제 있는 분께 좋습니다. 코피, 잇몸 출혈, 치질 출혈 있으신 분들이요. 생연근 얇게 썰어 말리고 말린 연근 한 줌을 물 2컵 반에 넣고 20분 끓입니다. 하루 두세 번 따뜻하게 마시세요. 탄닌이 잘 보존되고 소화 부담 없고 혈당 걱정도 덜합니다. 단, 빈속엔 피하시고 설사하시는 분은 조심하세요. 피해야 할 건 명확합니다. 설탕 많은 조림, 기름 튀김, 짠 장아찌, 마요네즈 샐러드. 다 피하세요. 자, 오늘 연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연근은 탄닌 때문에 지혈과 혈관 건강에 특화된 식재료입니다. 생연근과 익힌 연근은 효능이 다르니 본인 상태에 맞춰 선택하세요. 신장 안 좋거나 당뇨 있거나 피 묽게 하는 약 드시면 조심하세요. 설탕 조림과 튀김은 피하시고 가장 좋은 건 찌거나 차로 드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꼭 기억하세요. 연근은 몸에 좋지만 잘못 먹으면 약이 아니라 밥이 됩니다. 밥처럼 먹지 말고 약처럼 드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